앞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나 위하신 의원님께서 평기금 문제 지적을 하셨는데 조달금리하고 운영금리 차이에 의해서 구조적으로 손실과 적자가 발생할 것 같다는 답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게 외국한 평양기금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손실이 계속 확대되는 거 아닙니까? 그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외환시장이 어떤 국제적으로 기초통화국의 지위까지 가는 그런 과정에서는 좀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정부 출범 시점에 86조 원 정도 됐습니다. 기금 자산이. 작년 말에는 114조 원, 28조 정도 됐어요. 그로 인해서 부채가 96조 원에서 137조 원, 40.8조 원 정도 늘어났는데 같은 기간에 중앙정부 채무 증가액이 105조 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 40%가 이 외평균으로 인한 재발행에 때문이거든요. 상황이 이런데 외국 외평기금 규모를 앞으로 계속 늘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하시나요? 네, 저희는 이제 늘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냐면 계속 이런 손실과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게 지금 국가 채무 증가의 네, 주범이 되고 이 있습니다. 국가 채무의 증가와 외환 시장의 불안으로 인한 어떤 외부적인 투기 세력의 공격으로 인한 이해극시 이를 좀 감안을 하셔서 좀 저희가 무조건 이게 현 정부 들어서서 어쨌든 외환 시장에 직접 개입하면서 환율 강화, 보완 정책 유지한 결과로서 발생한 건 아닙니까? 저희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외환 평기금은 외환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외환 시장의 안정이 우리 경제에 엄청난 버팀목이 된다는 그러한 인식하에 이러한 외환 평기금을 해왔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 경제가 대외전성이 높기 때문에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외환 보유액이 많이 늘었어요. 한 3,100억 달러가 넘고 3,700 정도 되는데 이 상황에서 외평기금이 국가 채무 증가의 주범이 되고 있고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년 수조 원의 손실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이제는 적정 외환 보유액과 그에 따른 외평기금 규모에 대해서 진작 검토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어느 수준이 적정하느냐에 따라서 IMF 기준부터 시작해서 학자들에 따라서 최근에 그와 관련해서 정부 차원의 어떤 연구 용역 결과들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있으면 국회에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없다면 그 검토 연구를 거쳐서 국회 자료를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외평기금 손실 확대와 관련해서 이게 한국투자공사에서 운영을 하는데 한국투자공사 책임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한국투자공사 외환자산 운용 수익률이 마이너스 한 3.98%가 됩니다. 특히 그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에 29억 달러의 전략적 투자를 했는데 그 수익률이 무려 마이너스 52.1% 정도입니다. 15억 달러 정도의 투자 손실을 했는데요. 본 의원이 한국투자자산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6년 11월 출범한 이후에 2007년부터 작년까지 5년 동안 평균 투자 수익률이 계산해보니까 1.6%밖에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KIC의 한은이 갖고 있는 외환보유액하고 외환 평기금에서 일부 자산을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KIC의 지금 저 수익의 가장 기본은 메일린치에 투자하는 그러한 부분이 손실이 발생함에 따라서 나타난 그래서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를 포함해서 그걸 제외하고는 메릴린치를 포함해서 전략적 투자가 굉장히 비참한 결과를 다른 부분은 괜찮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 지나쳤고 수익률을 지나치게 의식한 결과 어떻게 보면 비참한 결과를 자초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전반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계산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나름대로 했습니다만 의원님 유명하게 제 생각에는 한국투자공사 자산운용 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이게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이번 결산심사 성과로 국회가 한국투자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의결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차관님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정부가 재원을 조성해서 이
동시에 그 제도적인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상당수 국가들이 그동안에 진행해왔던 규제 완화가 안 좋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반성적으로 평가를 하고 다시 이제 그 규제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위기로부터 별로 교훈을 얻은 것 같지가 않아요. 최근에 투기자금, 단기성 투기자금의 급격한 이동에 따른 환위험을 해지하기 위해서 나라간 단기성 투기자금 이동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자 토비세 논의가 국제적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유의미한 방안이고 학계를 비롯해서 진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동안에 많은 부분 토빈세 단기 외화 유출에 대한 규제 수단의 대표적인 토빈세를 비롯해서 많은 부분을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한 것이 지난 2008년 9년도에 저희가 소위 3종 세트라고 해서 외국한 선물한 포지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해 주셨죠. 제가 여쭤보는 토비세 도입 문제에 대해서 정부는 그래서 어떻게 계십니까? 지금 그것이 저희는 지금 현재로서 그 부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토빈세가 소위 이제 가장 강력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뭐 거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그런 토빈세의 경우는 어떤 국제적인 어떤 흐름을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외화를 이렇게 빌려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수출을 하기 위해서 무역금이 필요한 것이고 해외 투자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칫하다가 이러한 규제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비용 부담으로 전가될 수가 있는 그러한 물론 부분이 국제적인 흐름을 봐야 된다는 말씀은 근데 지금 어느 나라도 토빈세 자체를 예, 검토하고 있죠. 직접 도입하는 건 없고 외환위기의 대부분이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이 투기성 단기자금의 빈번한 국가간 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환율 변동 위험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 상당히 유의미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좀 정부가 열린 마음으로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재부 일반회계 사업 중에 소비자 물가관리 사업이 있죠. 예.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품목에 대해서 소비자단체 물가조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은 크지 않습니다. 4억 5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하는 사업인데 작년에 예산 지원을 통해서 총 10건의 특별주제 조사 활동을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활동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검토해 본 결과 국민생활에 직결된 품목에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여러 문제점들이 확인됐습니다. 혹시 차관님이 이 보고서 보셨습니까? 네, 제가 솔직히 보지 못했습니다. 그 보고서 보셔야 되고요. 예. 기재부가 2011년도 첫 번째 전략 목표로 제시한 게 경제의 안정적 성장 그리고 물가 안정을 최우선적인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기재부에서 하는 사업 중에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한 거의 유일한 예산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여기서 서민 부담을 초래하는 문제점들이 확인되는데 차관께서 못 보셨다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후적으로라도 보겠고요. 작년에 진행한 특별조사 활동 중에 소비자 시민 모임을 통해서 내수품과 수출 수입품의 국제가격 조사를 비교해서 그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 동일한 제품의 국내 가격이 수출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높아서 국민들 공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건 사실이 확인됐고 참고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전자제품, 특히 고가의 전자제품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자제품에서 이루어졌는데 46인치 삼성전자 LED TV 같은 경우에 국내 판매가가 291만 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 판매 가격은 216만 원입니다. 75만 원이나 높죠. LG 같은 경우에는 47인치인데 265만 원 국내 가격이 있던데 판매 가격은 여기서 60만 원이나 쌉니다. 뿐만 아니라 갤럭시 2와 갤럭시 탭 이런 고가의 휴대전화, 최근에 갤럭시 노트 이런 것까지 국내 판매 가격하고 그다음에 외국의 수출 가격, 현지 가격이 너무나 달라서 피해는 고스란히 국내 소비자의 몫이 들고 있습니다. 이게 객관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근데 기재부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사후 조치가 없었어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을 조사 보고서를 받아서 이게 국내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에 대한 정부 차원의 사후적인 조치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공정위에서 그 부분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부분을 밖에다 공표를 하면서 이렇게 어떤 그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스러운 거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가격 결정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어떤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부분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게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후반 부처이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이 소비자 물가와 관련된 기재부의 거의 유일한 자료에서 그 용역을 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기재부 차원의 이런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이 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이나 협의를 하고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 불만이 굉장히 많죠. 좀 지속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철저한 이런 행동조치, 실태조사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기자님. 예.